우리 지난 시간에 자유낙하 운동이랑 수평으로 던진 물체 이거 배웠죠? 그치? 자, 이번에 시간은 이게 아니지. 역학적 시스템. 자, 역학적 시스템. 이거 뭔 얘기냐면 역학. 역이라는 게 뭐야? 힘이란 뜻이야, 힘. 그래서 힘이 관여하는 시스템.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힘이 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 지구가 어떻게 운동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될 겁니다. 주호야, 주호 좀 깨워주자. 그만 자고 이제. 자, 오늘 여러분들 배울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실 역학적 시스템 그러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힘들을 따져봐야 돼요. 힘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지는 알아 혹시? 자, 중력이 있고 또 무슨 힘이 있을까? 마찰력이 있고 또 부력이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수력이라는 거는 과학에서 말하는 힘의 종류는 아니에요. 그냥 물이 가진 힘이다 이런 의미인데, 그거는 이제 수력 발전할 때만 쓰는 단어거든. 힘의 종류는 아니에요. 장력이라는 것은 줄에 매달린 물체에 작용하는 힘. 장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력. 압력이라는 거, 누르는 힘을 압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공기가 누르는 거 압력이고, 마찰력 있고, 그거 외에도 뭐 전기력도 있고 자기력도 있고 굉장히 많은 힘들이 있는데, 그런 힘들이 우리 지구 시스템에 어떻게 관여할 것이냐를 보는 게 이번 단원의 최종 목표야. 하지만 그런 힘들보다도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힘이 뭐냐면 중력입니다. 그래서 다른 힘들도 보겠지만 대표적으로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 이 지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거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중력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 우리 교과서 94페이지에 보면은 사진 4개가 나와 있어. 가운데 동그라미 안에 중력의 작용이라 표시되어 있고, 사진 4개. 첫 번째 사진은 뭐죠? 자, 다시 첫 번째 사진 뭐야? 중력에 의해서 형성된 기권. 기권이 뭘까? 이거 배웠어, 기권? 지구에는 4가지 시스템이 있지. 기권, 수권, 생물권, 직권. 4가지. 자, 그 중에서 기권은 중력에 의해서 형성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구라는 행성은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중력을 가지고 있지. 이 중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공간에 공기들이 갇혀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런 거 했을 거야. 지구에 어떤 물체를 던져. 그럼 얘가 지구를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특정 속도 이상이 돼야 됐잖아. 이해돼요? 근데 여기 지금 지구에 있는 공기들, 구체적으로 질소라든가 산소, 이러한 기체들은 지구를 벗어날 만큼의 속도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얘기야. 하지만 우리 지구 대기권에 수소 기체 있나? 공기에? 공기 중에 수소 기체 있어? 없죠? 헬륨 기체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봐봐, 우리가 숨 쉴 때 쓰는 산소, 그리고 지구 대기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질소, 얘네들은 되게 무거운 기체들이야. 그에 반해서 수소 기체, 헬륨 기체, 얘들은 가벼운 기체예요. 가벼운 거랑 무거운 거랑 똑같은 온도가 됐을 때 누가 속도가 빠를까? 가벼운 게 속도가 빠르겠지. 그래서 헬륨이나 수소 같은 경우에는 가볍기 때문에 우리 지구의 온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질 때는 지구를 탈출할 만큼의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구가 붙잡아 두지 못해요, 얘를. 하지만 얘들은 무겁기 때문에 지구가 붙잡아 둘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지구의 온도가 더 올라간다면은 얘네들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고, 반대로 지구의 중력이 더 세진다면은 수소나 헬륨이 지구의 대기권에 존재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지.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질소나 산소, 이런 기체들로 이루어진 대기는 지구 중력에 붙잡혀서 지표 부근에 모여 있으면서 대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기가 지구를 빠져나가지 않고 지구에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중력 때문이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력이 작용하는 거 두 번째 뭐야?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
내리는 지표로 내리는 눈. 지표로 내리는 비나 눈. 여기 약간 딜레이가 있네요, 이게. 약간 딜레이가 있네. 연결 상태가 안 좋은 관계로 컴퓨터로 다시 하겠습니다. 지표를 내리는 비나 눈. 중력에 의해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비나 눈의 형태로 지표로 떨어져 바다로 흘러가도록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이 높은 곳에서 구름이 됐다가 얘들이 물방울이 점점 뭉쳐지면은 땅으로 떨어지죠. 맞아요? 자, 떨어질 때는 뭐 어디 가려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 높은 곳에 있던 물들은 점점 낮은 곳으로 와서 결국 어디로 흘러가?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것도 역시 중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떨어지는 것도 중력 때문이고 높은 곳에 있는 물들이 흘러가는 것도 중력 때문이다.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이거. 이해되지, 그치? 자, 세 번째는 무슨 사진이야? 폭포나 물에 의한 지표의 침식. 침식이라는 게 뭘까? 깎여 나가는 거야. 맞아. 물이 흘러가면서 땅을 점점 깎아갑니다. 그래서 폭포가 떨어지는 곳을 보면은 그 밑에는 물이 굉장히 깊어요. 계속 땅을 깎아내니까 거기가 깊어지는 거야. 자, 역시 얘들도 중력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중력에 의해서 흐르는 물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표를 변화시켜요.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땅이 깎이는 거고 흘러가는 이유는 중력 때문이다, 이런 얘기지. 네 번째는 무슨 사진? 빙하에 의한 U자국. 혹시 이거 U자국 배웠어? U자국 이거 뭐라 불러? 무슨 지형? 내가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이거는. 피오르드 지형이라 그러죠. 아닌가? 피오르드 아닌가? 미안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걸 수도 있어. 자, 어쨌거나 유럽에 가면 이러한 지형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북유럽 쪽에. 얘는 물이 깎은 게 아니라 거대한 빙하가 얘를 쓱 지나가면서 깎아낸 겁니다. 그럼 빙하가 여기를 왜 지나갔느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빙하가 이게 미끄러지면서 이제 쓸려간 거죠.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흐르는 빙하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표를 변화시켜 이러한 U자국의 지형을 만든다. 여기 사진에 있는 네 가지 전부 다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력이 지구에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생명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코끼리의 단단한 골격과 근육. 코끼리는 허벅지도 되게 두껍지. 그치? 뼈도 되게 튼튼하죠. 얘들은 왜 그렇게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을까? 그렇지. 무겁기 때문에 자기 몸을 지탱을 하기 위해서는 뼈나 근육이 튼튼해야 됩니다. 코끼리나 하마처럼 육상에서 살아가는 무거운 동물은 강한 근육과 단단한 골격으로 중력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땅속을 향해 자라는 식물의 뿌리. 여러분들 혹시 씨를 이렇게 땅에다 심어가지고 식물 키워본 적 있어? 있어요? 그 하면은 물을 뿌리면 거기서 싹이 트지. 싹이 틀 때 항상 보면은 뿌리는 땅으로 가고 줄기는 위로 올라옵니다. 이것도 식물이 중력의 방향을 감지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분명히 씨앗을 보면은 어느 부분은 뿌리가 나오는 부분, 어느 부분은 줄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거 방향 고려해서 심어? 그냥 막 심어, 그치? 막 심어도 뿌리가 나오는 부분이 위에 있다 그래도 뿌리가 밑으로 다시 자라고 줄기 나오는 부분이 밑에 있다 그래도 얘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것도 역시 식물들은 중력을 감지해서 뿌리는 밑으로 자라고 줄기는 위로 자라도록
진화해 온 증거죠, 이거는. 자, 95페이지에 해보기. 그림은 지구주위를 공전하는 달, 지구에서 가장 큰 동물인 흰 수염 고래, 지구 대기의 순환에 의해 지표면에 부는 바람의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자, 세 가지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현상을 중력으로 설명해보자. 달은 왜 지구 주위를 돌고 있지? 중력 때문에. 중력이 없으면 달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 지구를 벗어나겠죠. 하지만 중력이 잡고 있으니까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계속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겁니다. 달은 중력에 의해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원궤도를 그리면서 회전하는데 필요한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것은 지구와 달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다. 지금 여기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뭐가 어려워? 구심력. 구심력이라는 힘은 물체를 원운동시키는 힘을 다 구심력이라 그래. 예를 들어서 물체를 줄에다 매달아가지고 얘를 빙글빙글 돌려요. 이렇게. 그러다가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 줄이 끊어지면 이 물체 어떻게 되죠? 그냥 쭉 나가지. 하지만 얘가 원운동하는 이유는 이 줄이 이 물체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얘를 원운동시키는 힘이 이 줄이니까 이 줄에 작용하는 힘이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마찬가지로 지구 주위에 달이 돈다 그러면 지구가 없으면 달은 빠져나가야 돼. 하지만 얘가 원운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구가 얘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가 얘를 끌어당기는 중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죠. 아직 다 못 적은 친구들이 있어서 좀만 더 기다려줄게요. 오늘 6반 좀 많이 자네. 옆에 무슨 시간이지? 무슨 시간이게 박수치고 되게 좋아하지 애들? 무슨 시간? 통합사회. 백승태 선생님 시간? 부럽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애들 활기차게 되나? 나도 좀 배워야 되겠다, 이거는. 휴대폰은 활용해서 수업하니 있어? 그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애들 휴대폰으로 이제 수업하는 척 하면서 다른 것도 하고 그러잖아. 자, 넘어가도 되지? 자, 두 번째. 파도에 밀려 해안가로 올라온 고래가 숨을 쉬지 못해 죽는 경우가 있다. 포유류인 고래가 육지에 올라오면 숨을 쉬지 못하는 까닭을 설명해보자. 자, 고래가 허파로 숨을 쉬죠. 아가미 호흡이 아니고. 그래서 얘들은 물속에서 움직이다가도 숨이 찰 때는 수면 위로 올라와서 숨을 쉬고 다시 들어갑니다. 공기를 바로 흡입한다 이거야. 근데 얘들이 물 밖에 나와버리게 되면은 질식해서 죽어요. 왜 질식해서 죽을까? 지구가? 맞아. 정확하게는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 있지. 이 중력이 자기 몸무게를 너무 많이 끌어당기다 보니까 허파가 짓눌리는 거야. 자,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래도 물속에서는 자기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부력이라는 힘으로 인해서 가벼워지기 때문에 숨 쉬는데 무리가 없지만 육지에 올라오게 되면은 엄청난 고래의 무게가 허파를 짓눌러서 숨을 못 쉬게 돼요. 이거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은 햄버거 게임 해보면 알아. 햄버거 게임 알아? 이게 애들 이렇게 차곡차곡 쌓잖아. 맨 밑에 있는 애는 죽을라 그러지. 숨 못 쉬어서 죽을라 그러는 거야, 그게. 실제로 콘서트장이나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런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인파가 확 몰렸는데 이렇게 사람이 이게 무더기로 이렇게 확 뭉쳤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압사돼서 죽어요. 숨 못 쉬어가지고.
자, 다음 넘어갑니다. 세 번째. 중력이 사라진다면 지구 규모로 일어나는 대기의 순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우리 여기 대기의 순환이라고 되게 거창하게 나왔는데 우리는 쉽게 갑시다. 대기의 순환이라고 하지 말고 바람이라 해보자, 바람. 바람은 왜 불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뭐라고?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해서? 그렇지. 태양 에너지가 땅을 데우는데 골고루 데우면 바람은 안 불어요. 불균등하게. 어디는 더 많이 들어오고 어디는 태양 에너지가 더 적게 들어오고. 자, 그럼 봐봐. 이렇게 땅이 있는데 여기는 태양빛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 뜨거운 지역. 여기는 태양 에너지 적게 들어오는 지역, 차가운 지역. 그럼 여기는 공기가 온도가 어떻게 돼? 고온이 되겠죠. 이쪽은 상대적으로 저온이 되겠지. 상대적으로. 뜨거워진 공기는 어떻게 되나? 위로 올라가. 왜 올라가지? 뜨거우면 다 올라가요? 잠깐만. 지금 가벼워진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온도가 올라가면은 질량이 감소하나요? 얘들아, 물에 뜨고 물에 가라는 거의 차이가 뭘까? 밀도 차이지. 무거운 거는 물에 가라앉나요? 가벼운 건 물에 뜨나? 아니에요. 밀도 차이야. 쉽게 생각하면은 통나무 생각해봐. 통나무 이따만한 거 있잖아. 그거 무거워 안 무거워? 근데 물에 뜰까 안 뜰까? 떠요. 동전 하나. 무거워 가벼워? 가벼워. 근데 물에 가라앉죠. 단순히 무겁고 가볍고가 아니고 밀도로 설명을 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뜨거워진 공기는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죠? 밀도가 작아져서. 그러면 뜨거운 공기는 왜 밀도가 작아질까? 그렇지. 예전에 이거 설명한 적 있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그런데 온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질량이 변하진 않지. 뭐가 변하냐면 부피가 증가해. 부피가 증가하니까 밀도가 감소해서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돼? 과학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왜 그럴까 파고드는 습관을 가지면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 그럼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들은 내려온다는 거지. 여기에 있는 저온의 공기들은 내려와요. 자, 사람은 땅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의 기준인데 땅 기준. 고온인 지역은 공기가 위로 많이 올라갔어. 그럼 이 지역은 공기가 많다는 얘기야, 적다는 얘기야? 적어. 공기가 적은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저기압이랍니다. 반대로 저온인 지역은 차가운 공기가 많이 내려와 있어. 여기는 고기압.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분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자, 바람이 부는 이유는 태양 에너지가 땅을 불균등하게 가열해서 그런 거지. 그런데 불균등하게 가열한 것뿐만 아니라 뜨거운 공기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 내려가고 이러한 대류의 과정이 있어야지만 바람이 붑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중력이 작용했어 안 했어? 어디서 작용하는지 잘 감이 안 오지, 그치? 쉽게 생각하게 해줄게, 쉽게. 지구에 이렇게 적도가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가 대략 한 요쪽쯤에 있죠. 북이 한 35도 정도. 지금 우리 이 교실 공간을 생각해봐. 위가 어디지, 위? 손으로 가리켜보세요, 위. 이쪽이야, 그치? 아래는 이쪽이야. 그러면은 요 그림을 봤을 때 위쪽은 어디? 여기가 위쪽이고 이쪽은 아래쪽이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떨까? 이 사람한테 위는 어디? 이쪽 방향이 위야. 맞죠? 아래가 이쪽 방향. 자, 위와 아래라는 개념은 누가 만든 걸까? 중력이 만든 거죠.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아래 방향이 됩니다. 너네가 우주 공간에 막 둥둥 떠 있어. 중력이 없는 곳에. 그러면 위가 어디냐면 사람마다 달라요.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서 있고 이 사람은 저렇게 서 있으면 사람마다 달라. 그냥 기준이 없어지는 거야. 하지만 지구라는 공간에서 중력 영향을 받다 보니까 윗방향은 중력의 반대 방향, 아래 방향은 중력의 방향. 즉 위와 아래는 중력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돼?
그럼 봐봐.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갔어. 차가운 공기 밑으로 내려왔어. 이거 위와 아래의 개념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은 거지. 만약에 중력이 없다면 뜨거운 게 올라갈까? 안 올라갑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뜨거운 공기가 올라간 게 아니라 밀도가 작은 게 올라가고 이 주변에 밀도가 큰 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와 아래의 개념 들어갔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중력이 작용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자, 비가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바람이 부는 것도 중력의 영향이고, 근데 우리 비가 내리기 전 상황을 좀 생각해 보자. 비가 내리려면 구름이 만들어져야 되죠. 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지지? 물이 증발해서 만들어져. 물이 증발한다는 건 강이나 바다에 있는 물들이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태양 에너지 받아서. 이것도 중력이 작용한 걸까 안 한 걸까? 한 겁니다. 왜냐? 위아래라는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모두 다 중력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대기순환은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올 때 일어나는데 중력이 사라지면은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 사이에 무게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대기대순환도 일어나지 않는다. 즉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이거 다 안 뺏겨 쓰더라도 방금 선생님이 바람이 부는 원리 이해하고 있으면은 문제될 거 없겠지, 그치? 저기 뭐라 써 있는 거야? 인생은 뭐다? 아, 한방이다야? 저 말에 대해서 이따가 정신교육 한번 해줘야 되겠다. 자, 넘어가도 될까? 지구와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중력과 관련이 있는 예를 찾아서 발표해보자라고 했는데 뭐 언제 찾아서 발표해 이걸, 그치?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는 철이나 니켈과 같이 밀도가 큰 물질들은 중력에 의해 지구 중심으로 가라앉아서 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석 같은 경우에는 우주 공간을 떠돌아다니다가 지구의 중력에 붙잡혀가지고 지구로 추락하는 애들이죠. 전부 다 중력의 영향이 작용을 한 거고, 혹시 너네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 배운 적 있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빅뱅은 이제 우주가 만들어졌고 지구가 만들어진 과정은 안 배웠죠. 옛날에 우주가 탄생하면서 갑자기 태양 딱 나오고 지구가 딱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빅뱅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이 우주에 퍼져 있었어. 그래서 그 물질들이 서로 뭉쳐가지고 태양 만들고 또 서로 뭉쳐가지고 지구 만들고 이렇게 된 거가. 그러면 얘들이 뭉칠 때 스무스하게 막 그 우주정거장이 우주선이 도킹하듯이 스무스하게 탁 결합을 했을까? 아니요, 충돌을 해요. 충돌. 바위들이, 운석들이 계속해서 충돌을 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 봐봐. 지구에 계속해서 운석이 떨어져. 그러면은 지구의 온도는 점점 올라가겠죠. 충돌한 그 열 에너지로 인해서. 그래서 지구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지금처럼 딱딱한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구 자체가 마그마 덩어리였어요.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뜨거운 거야. 자, 마그마라는 거는 상태가 무슨 상태? 액체 상태. 액체니까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겠죠. 자, 그 안에 있던 물질들 중에서 무거운 물질, 철이나 니켈 같이 무거운 물질들이 중심으로 점점점 모여가지고 지금의 뭘 만들었다? 핵을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구의 핵이 철과 니켈로 되어 있는 이유는 과거에 마그마 덩어리,
액체 상태의 지구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력 영향이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생명체에서 일어난 현상으로는 큰 척추동물의 경우 근골격계와 유체의 분포 및 순환의 중력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 되게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간단한 예를 하나만 들게요. 기린이지, 기린. 기린이 고혈압 환자야, 사실은. 혈압이 엄청나게 높아. 원래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간에 체중이 증가하면은 혈압도 같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리자면 이런 식인 거야. 여기가 체중, 여기가 혈압. 체중이 낮은 애들은 혈압도 낮아요. 체중이 높은 애들은 혈압도 점점 증가해.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쥐, 이거는 뭐 사람. 사람보다 큰 애들 뭐 호랑이, 뭐 이런 애들, 코끼리 뭐 이런 애들. 그래서 대부분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혈압이 증가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데 기린의 경우는 자기 체중에 비해서 혈압이 엄청나게 높아. 기린의 특징이 뭐죠? 목이 길다는 거. 그러면 심장은 저기 밑에 있는데 머리는 저기 꼭대기에 있어. 그럼 여기 있는 피를 저기까지 보내려면 압력을 엄청나게 세게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혈압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피를 위로 올려보내는 게 왜 힘든 거야? 중력이 밑으로 끌어당기니까.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 걸린 그 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앉아있다가 탁 일어나면 어떻게 돼? 핑 돌아. 혹시 그런 경험 있나요? 앉아있다가 또 누워있다가 그냥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머리가 삥 도는 거. 그것도 피가 아래 방향,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자꾸 쏠리려고 하다 보니까 뇌 쪽에 피와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기린이 혈압이 높은 이유, 순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 얘기야. 기린이 혈압이 높다. 또 한 가지 예가 뭐가 있냐면, 자, 우리의 혈관계에는 심장을 기준으로 심장에서 나가는 피를 동맥이라 그래요. 그리고 심장에 들어오는 피는 정맥이라 그래. 알고 있지? 자, 우리가 머리 쪽에다가 피를 보낼 때는 심장에 압력으로 보냅니다. 혈압을 가지고서 이 압력을 가지고서 머리까지 보내고 머리에 갔던 피들이 다시 심장에 돌아와야 되죠.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와? 그냥 놔두면 돌아와요. 중력에 의해서. 문제 안 돼, 이거는. 자, 반대로 발 쪽에도 피가 가야 되지. 아래쪽. 아래쪽에도 피가 갈 때는 심장의 압력으로 보내. 근데 올라올 때는 지 혼자 못 올라와, 이거. 왜냐면 심장이라는 애는 밀어내는 힘만 있지 끌어당기는 힘은 없는 거야. 그러면 발끝까지 갔던 피들이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와야 되죠. 이거는 어떻게 올라오게 되냐면 혈관에, 자, 우리 정맥이야, 이거. 정맥이라는 혈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 중에서 심장 밑에 있는 애들, 이 밑에 있는 애들에는 이러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거를 판막이라 그래요. 그래서 피가 이렇게 흘러갈 때는 판막이 열려. 그리고 피가 거꾸로 가려고 그러면 판막이 탁 닫혀버려. 그래서 피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멈추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그 다음 판막에 갇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피를 심장까지 올려 보내는 애는 누구냐? 바로 혈관 옆에 있는 근육들이죠. 우리가 걸어 다니거나 막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근육이 계속해서 움직이지. 근육이 움직이면서 이 혈관을 짜주는 거야. 꾹 짜면 피가 쭉 올라가고 근육이 이완돼가지고 풀어주면은 피는 여기서 딱 멈춰. 걸려가지고 또 꾹 짜주면 올라가고. 그래서 허벅지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리의 근육이 약한 학생들은 분명히 혈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선생님이 여기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와, 쟤 남학생들 이게 반바지 입고 다니는 거 딱 보면은 쟤는 살면서 운동 한 번도 안 해봤을 것 같은 다리다 이런 애들이 있거든. 그런 학생들은 나중에 분명히 혈액순환 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학생 때부터 하체 운동을 튼튼하게, 하체 근육을 좀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어. 자, 이렇게 우리 신체에도 중력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구조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이거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쭉 지나갈게. 힘이라는 거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운동의 원인이며
물질 세계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결합과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관여를 합니다. 뭐 그냥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 정리한 거라서 크게 의미 두지 않고 그냥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원자가 물질을 구성할 수 있는 것도 생물이 영양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전기력이라는 힘이 작용해서 그렇다. 우리는 지금 역학적 시스템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힘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내용이 나온 거예요. 자, 역학적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힘은 뭐라 그랬어? 중력. 여러분들은 이 중력에 대해서만 공부를 조금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넘어가고. 자, 이제 95페이지에 확인하기. 마지막 정리합시다. 지구상의 모든 물체에 끊임없이 작용하여 물체를 아래로 떨어지도록 하며 지구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힘. 중력이죠, 이거. 자연은 일정한 질서에 따라 지속성을 유지하는 체계인 역학적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학적 시스템은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땡땡이 작용해서 시스템이 유지된다. 그렇지, 힘이죠, 힘. 지구와 달리 달에는 대기가 없는 까닭. 그렇지, 중력이 약해서. 지구하고 달, 태양과의 거리를 고려했을 때는 누구 하나 뭐 가깝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죠. 거의 태양까지는 거리가 비슷해. 그러니까 온도도 비슷할 거야. 자, 온도는 비슷한데 지구는 산소나 질소 이런 공기들이 있고 달에는 없는 이유는 달은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산소나 질소 이런 것들이 달을 탈출할 만한 속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 빠져나가는 거죠.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이 뭐지? 수성. 수성도 대기가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걔는 태양이랑 너무 가까워. 그러니까 온도가 되게 높겠지. 온도가 높으면 기체들의 속도는 빨라져요. 빠르니까 수성을 탈출할 만한 속도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수성에는 대기가 없습니다.